조 전 장관이 어제 처음으로 조사를 했죠. 사실상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조사가 뭐 이렇게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어요. 오늘 오전에 모습이 포착이 됐는데 김성일 평론. 네. 정경심 교수 아내 면회는 늘 해왔던 거기 때문에 뭐 그런 차원에서 갔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예. 예. 뭐 그게 뭐 지난번 방송에도 나온 얘기지만 그게 일반 면에는 뭐 비밀스러운 얘기를 할 수 예, 있는 예. 환경 자체가 안 된다는 걸 우리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했다고 보고요. 중요한 거는 그 검찰 조사에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다는 예. 부분인데요. 그것이 이제 검찰에게 해명하는 것이 구차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 근데 이게 참 저는 혼란스러운 게 이 우리나라의 지금 모든 가치가 이게 막 혼란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럼 검찰은 그야말로 조폭만도 못한 조직인 거냐 진짜로. 예? 그리고 저렇게 해명을 해도 예. 그 해명 자체가 제도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정도의 조직이냐. 예. 국민들에게 전달되는 메시지는 굉장히 좋지 않고요. 그다음에 조국 전 장관께서 본인께서 그동안 하신 말씀도 정말 이 앞뒤가 너무 지금 굉장히 다른 게 많아지고 있는 뭐 거예요. 성실하게 임하겠다는 얘기를 몇 번 했었죠. 검찰이 예. 원한다면 핸드폰까지라도 얼마든지 협조하겠다. 예. 임의로 제출해가지고 협조하겠다. 뭐 이런 말씀들을 해오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당당하시다면 진짜 입증에 가까운 해명을 통해서 당당하게 밝히는 것. 왜냐하면 예. 국민들의 판단력이 그렇게 수준 낮지 않잖아요. 그리고 그 정도의 그 해명을 해주시면 국민들이 오히려 더, 그래. 저거 너무나 논리적이고 그런 이야기네. 들어줄만 한 이야기네. 검찰 예. 그러면 저거에 대해서 저거를 또 반박할 수 있는 분명한 걸 내놔봐. 못 내놓으면 검찰개혁 정말 필요하네.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저렇게 해명이 구차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저렇게 하는 행동이 구차한 거 아닌가 이런 예. 생각마저 듭니다. 그런데 이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다는 것이 김재 변호사님, 그러니까 피의자로서 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하고 또 궁금한 거는 어떤 경우에 변호사시니까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는 사례는 어떤 사례에서 이게 나오는 겁니까? 근데 진술 거부권 행사를 사실 국내 사례는 별로 없어요. 왜냐면은 예. 이제 대한민국 그 특성상 다들 적극 해명을 택하고 검찰에 가면 예, 보통 이게 진술 거부권을 잘 행사하지 않는 그런 특징이 있는데 예. 그런데 우리가 뭐 미드라든지 뭐 보면은 진술 거부권 행사하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예. 이제 그런 경우는 굉장히 좀 명백하게 내가 빠져나갈 수 없는 어떤 조작된 증거가 있다라고 생각되어서 지금 단계에서는 진술을 할 경우에 오히려 나에게 사건이 불리해진다라고 생각할 경우에 진술 거부권을 종종 행사하기도 하는데요. 예. 아니면 이제 수사기관이 나를 되게 강압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진술 거부권 행사할 수가 있겠죠. 예. 근데 이제 조국 장관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피의자 신분으로서 우리 헌법상 보장된 진술 거부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 행사만으로 구속이 된다. 이것도 굉장히 옳지 못한 그런 결과인데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조 전 장관의 신분이 문제인 거죠. 법무부 장관이셨잖아요. 예. 그리고 그 법무부 장관이 결국 법무부를 통할하고 그 밑에 이제 검찰총장도 지휘하는 그런 역할에 있었는데 예. 검찰 조직 전체를 정말로 믿지 못할 조직으로 매도해 버리면서 예. 오히려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는 이제 이런 장면 자체가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검찰이 지금 수사하는 거를 완전히 하나도 믿지 못하겠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장혜철 평론 어제 그래가지고 수사 상황을 한번 보면은 검사가 질문을 하고 조 전 장관은 대답을 하지 않았을 테니까 질문하고 대답 안 하고 이게 반복되다가 끝났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네, 조서에는 이제 질문만 기록이 남았다고 하고요. 예. 재판 전략 차원에서는 조국 전 장관의 선택을 이해할 수 있다는 법조계 인사들의 분석이 꽤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김지혜 변호사도 설명을 해주셨지만 우선은 검찰이 본인에게 어떤 혐의점을 겨누고 있는가 질문을 쭉 들으면서 파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다 해서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검찰은 준비한 질문을 일단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어떤 질문이 나오는지 알게 되면 향후의 재판이나 수사 과정에서 어떻게 대비할 수 있는지 예. 거기에 대한 어떤 준비를 할 수 있는 측면인데요. 그러나 검찰 차원에서도 이 스모킹건이라고 할 수 있는 증거를 어제 조사받으면서 바로 다 내밀진 않았을 겁니다. 예. 아마 진술을 했다면 그 진술을 반박하기 위한 용도로 증거들을 준비했을 그렇겠죠. 텐데 예. 저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조사가 많이 떠올랐어요.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검찰 조사 과정에서는 묵비권을 주로 행사하다가
검찰이 오래 기다리지 않고 그냥 구속영장 청구해버렸습니다. 예. 영장 실질심사에서 결정적인 증거들을 제시해서 양 전 대법원장을 구속시킨 전례가 있거든요. 예. 검찰이 지금 만약 조국 전 장관의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이를테면 5천만 원을 청와대 ATM에서 보낸 것들, 이 계좌 내역 이미 압수수색이 다 되었습니다. 증거를 가지고 있다면 굳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는 조 전 장관에게 그 증거를 내밀 것이 아니라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든 또는 불구속에서 기소를 하든 재판 과정에서 검찰도 한 번에 이 조국 전 장관 측 논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예. 준비를 하고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이 진술 거부권 때문에 조사가 장기화되는 게 아니냐고 말을 하지만 예. 몇 차례 소환은 더 하겠으나 생각보다 빠른 시일 안에 검찰이 그럴 저는 수도 있죠. 결단을 하고 칼을 뽑을 확률이 더 높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이종건 평론가 그래가지고 11일 날 SNS 에 올렸던 거를 다시 한번 찬찬히 보니까 이미 이때 나는 재판 가서 싸우겠다. 검찰하고 싸울 일이 아니고 재판에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이미 얘기를 해놓고 있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미 예정된 것처럼 보인다라고 예. 이야기하고 또 기억에 남는 게 이때 SNS에 알지도 못하고 기억나지 못한 일 때문에 곤욕을 치를 수 있다라고 그랬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는 앞으로 내가 소환돼서도 검찰이 묻는 질문들과 관련해서 내가 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어쨌든 이 모든 것들은 내가 알지 못한다 또는 기억하지 못하는 일이다라고 그러니까 이 형법학자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뭐랄까요 그 탈출구를 마련해 놨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저도 김재 변호사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게 이겁니다. 예. 자신을 변호하는 것의 권리는 누구나 할 수가 있죠. 하지만 조국 장관은 공인이었잖아요. 예. 그 공인 중에서도 법과 관련돼서 모든 국민들에게 사실 이 법 체계와 공정한 법을 이렇게 집행하는 그런 총괄 책임자였다면 자신이 공인으로서 사실 할 수 있는 것. 예. 최소한 아무리 지금 장관직을 벗어났다 하더라도 나라의 녹을 먹은 사람으로서 최소한 전 공직자로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어떤 도리는 예. 법에 대해서 순응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는 것이라고 예. 국민들이 생각을 할 겁니다. 예. 법무부 장관이었고 또 공인이었기 때문에 좀 아쉬운 대목이 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지금 이 문제가 김재현 부서 조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사실관계가 이제 조국 전 장관 측에서는 다르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부산대 의전에서 받았던 장학금이 이 노한준 교수의 개인제 계좌에서 지급이 됐다라고 언론 보도가 일단 나와서 뇌물죄까지 가는 거 아니냐라고 하니까 조 전 장관 측에서 발끈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학생들은 전부 장학회 계좌에서 지급이 됐는데 예. 왜 유독 이 조 전 장관의 딸에 대한 장학금만 개인 계좌에서 지급이 됐느냐 이 문제가 굉장히 좀 논란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물론 여기에 대해서 어떤 정도의 이제 해명이 나오기는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다른 학생들도 이 계좌에서 직접 받은 개인 계좌에서 받은 사례가 있다라는 것인데 이제 그게 바로 입금된 것이 아니라 이런 그 부산대 의대의 발전재단 계좌로 들어간 다음에 이제 학교를 통해서 이렇게 지급된 공식적으로 지급이 된 네, 거다. 그렇죠. 이제 그런 어떤 절차상의 문제인 것이 뿐이지 그것이 예. 곧바로 이 교수의 예. 교수의 어떤 그런 사적인 용도로 뭐 뇌물을 제공할 의도로 이게 제공했다라는 것에 대한 직접적인 입증 자료는 못 된다라는 것이 바로 조 전 장관 측의 이제 해석인데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부산시장의 집무실을 지금 압수수색하기도 했고요. 굉장히 네. 사회적 논란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될 부분이지만 예. 역시나 진술거부권 행사보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명백하게 국민들에 좀 소명해줬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혹에서 지금 조국 전 장관의 변호인이 아주 강하게 반발하는 부분이 이 내용이에요. 그게 민감하다는 얘기거든요. 저게 저는 반발할 것인지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예. 왜냐하면 저도 애를 키우면서 학비가 좀 쪼달릴 때 주변에 잘 사는 친구나 선배들한테 뭐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때 생각나는 게 장학재단에 그러면 그 선배한테 얘기해서 돈을 줘가지고 우리한테 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조차도 반칙이고 특권이에요. 예. 장학재단이라는 공적 기관으로 가는 순간에 거기는 공적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겁니다. 한 사람의 예. 주기 위해서 그거를 통해서 갔다면 공공재를 개인들의 목적에 사유화한 것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사회 시스템을 가지고 장난을 친 것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래서 저는 개인 계좌에서 돈이 나와서 갔다면 그거는 사회의 사회적 자본을 무너뜨리는 굉장히 심대한
피해가 될 수 있는 사안인데 저렇게 발끈한다는 건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건데요. 왜냐하면 예. 그 재단은 만들어지면은요. 세금 혜택부터 시작해가지고 사회의 권위를 인정받는 거, 그다음에 사회 선행으로 인정받는 거, 각각의 사회 가치와 존경과 이런 걸 다 한 몸에 혜택을 받게 되거든요. 예. 예. 그리고 그거에 이거는 준하는 개인 행동을 계좌인지 해야죠. 발전기금 계좌인지 이거는 사실관계이기 때문에 그 계좌를 보면 될 텐데 이게 좀 논란이 되는 것도 아무튼 좀 이해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일단 교육부에서는 조국 전 장관의 아들 입시 서류가 분실된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장혜철 평론 이번에 학교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의 오롯이 조 장관의 문제가 아니고 학교하고 관련이 된 거기 때문에 학교에 대한 문제점도 많이 드러났었거든요. 그렇죠. 입시 서류 같은 경우는 명백히 보관해야 되는 기간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예. 연세대 같은 경우는 그 기간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조 전 장관의 아들과 관련된 여러 시기의 입시 서류들이 분실이 되어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 차원의 감사가 들어가는 것 같고 지금 검찰에서는 조 전 장관의 아들과 관련해서 특히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의 인턴 경력들 좀 예사롭지 않은 일들이 많았죠. 인턴 예. 예정증명서라는 처음 들어보는 단어가 등장하기도 했었고 인턴 증명서의 양식이 다른 사람들과 많이 다른 측면도 있었습니다. 들여다보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검토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 고민이 많이 되는 것들이 이번에 고려대에서도 학생들이 다시 한번 시위를 한다고 하는데 이 조국 전 장관 딸과 관련된 여러 의혹이 지금 많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고대 당국이 이 입장을 계속 바꾸면서 명확한 처리를 하지 않자 학생들이 다시 한번 촛불을 들게 되는 것이거든요. 예. 이게 단순히 조국 전 장관 일가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우리 사회와 우리 대학이 이 대학 교수들의 자제들끼리 서로 얼마나 챙겨주고 앞에서 밀어주고 끌어주고 하면서 기득권의 커넥션을 유지해 왔던가 여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 국민들이 충격을 받고 그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이 화가 나게 되는 그렇죠. 것이거든요. 예. 이러한 분노에 대해서 정치권이 오히려 이 젊은 사람들을 꾸짖는 듯한 발언을 또 하기도 했는데 예. 유시민 이사장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정말 이 젊은 사람들이 미래 세대가 최소한 대학이라는 시스템만큼은 믿고 그곳에 가서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이 차제에 드러난 여러 의혹에 대해서는 입시 서류 분실부터 뭐 면접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는지 인턴을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지 예. 등등에 관해서는 정말 전수조사를 통해서라도 의혹을 한 점 남김없이 밝혔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진중권 교수 조 전 장관과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죠. 근데 오랜만에 입을 열었었는데 정의당에서 탈당한 이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윤수아 원내대표가 또 설명을 했네요. 윤 대표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진중권 교수가 원래 정의당은 조 전 장관 임명에 반대하고 내가 등판해서 사람들을 설득하기로 했다. 그런데 당이 의견을 바꿔서 황당했다. 이래서 탈당했다. 이런 얘기인데. 진중권 교수님의 개인적인 심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해할 수는 있겠는데요. 진중권 교수님의 부분 의견은 좀 아무래도 좀 개인적이고 사족에 불과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결국 진 교수는 탈당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종건 평론가 이 문제로 정의당이 조금 곤욕을 치는 건 사실이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윤수아 대표의 그 표현에서 네. 이상한 점을 하나 발견했어요. 사족에 불과하다는 건 본론이 있어야 됩니다. 본 이야기가 있고 거기에 그냥 뒤늦게 하나를 덧붙였다라는 얘기인데 네. 그럼 본론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윤수아 원내대표는 이 얘기를 정확하게 표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국과 관련해서 당이 어떤 입장이었고 혹은 그러니까 지금 진중권 교수가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그건 아니다, 기다. 예, 예. 예를 들어 어떤 입장을 보였다, 찬성이다, 아니고 조국 교수의 역할론에 대해서 그게 아니다. 뭐 이런 정확한 사실관계를 이야기하면서 당의 입장을 정리하는 것이 본론이잖아요. 그런데 예. 본론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고 사족이었다라고 예. 밝히거든요. 저는 본론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사족이다, 아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당의 입장을 바꿨느냐, 당은 처음부터 반대를 했느냐, 당 입장을 바꿨느냐, 그리고 조국 교수한테 그렇다면 당신이 나서서 설득을 하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이런 예, 부분들에 대한 진위가 먼저 선행돼야지만 정의당의 입장을 지금 예.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또 하나 진중권 교수가 얘기한 부분이 이 얘기예요. 강의를 들었다고 해가지고 감상문을 올렸는데 그거를 보니까 아이디가 정경심 교수였고 나는 그런 강의를 한 적이 없었다. 이거는 김재 변호사님, 글쎄 인턴 조작 의혹 이 부분에 조금 심증이 있다는 얘기로 들리거든요. 네, 그렇죠. 그 강의를 한 교수기 때문에 예. 사실은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감상문을 올렸는데 그 내용도 내가 강의한 내용도 아니었고, 그다음에 아이디 역시도 정경심 교수의 아이디였다. 그런데 대학생, 남학생이잖아요. 예.
그런데 엄마 아이디를 사용해서 글을 올린다는 걸 우리 쉽게 상상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런 진중권 교수의 어떤 발언의 취지는 예. 명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국 장관 일가가 좀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지적을 한 거예요. 이제 그러고 나서 그런 취지죠? 네, 예. 그러고 나서 이제 한 이야기가 이거에 대해서 정의당이 이렇게 커버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나는 되게 황당했다라는 것인데 당 내부 비판 의견이잖아요. 예. 이거를 지금 윤소아 원내대표가 사족이라고 지금 비하한 겁니다. 이거를 사족이라고 비하할 수 있는지 과연 이제 예. 그런 입장인지에 대해서 조금 정의당 내부에서도 좀 반성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뭐 김상현 예. 교수가 어떤 얘기 하시려고 그랬어요? 그 사족이라는 표현은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들어요. 뭐냐면 그 심상정 대표가 예. 비교섭단체 연설을 통해서 우리가 잘못했다. 판단을 잘못했다. 개혁이라는 거에 너무 적기라서 그거를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가 가져가야 될 가치를 놓쳤다. 정말 죄송하다라고 사과를 했거든요. 그거에 연장선상의 사족이다라고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진중권 교수가 좀 모르시는 부분이 있는 게 윤소아 대표가 얘기를 한 게 뭐냐면 예. 개인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고 충분히 심정을 이해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얘기가 뭐냐면 실제 그때 정의당의 모습이 어떤 거였냐면 찬성과 반대 의견이 굉장히 팽팽했어요. 예. 그래서 반대를 해도 손해가 굉장히 컸지만 찬성을 해도 손해가 굉장히 컸지만 반대를 했을 때는 손해가 더 크다는 판단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예. 근데 결정적으로 찬성으로 입장을 선회하게 된 게 청문회였습니다. 청문회에서 자유한국당이 너무 밝히는 게 하나도 없이 이렇게 가니까 거기에서 정서가 한쪽으로 쫙 쏠리면서 판단 미스가 그때 조금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알겠습니다. 어떨까 생각합니다. 윤석열 총장 관련한 기사도 나오고 있는데 이제 법무부가 검찰 직제 개편안에서 이게 장해찬 평론가님 수사 단계마다 검찰총장이 직접 장관에게 보고를 해라 이 부분 때문에 윤석열 총장의 경로를 했다는 것 같아요. 일단 말이 안 되는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만약에 수사 단계마다 총장이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를 하게 된다면 조국 전 장관 수사도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 일시에 기습적인 압수수색도 불가능했을 것이고 고위공직자나 대통령 측근들이 범죄 혐의가 있어도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가 되면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의 참모입니다. 검찰을 외청으로 독립시켜둔 이유는 대통령의 참모에게 물론 지휘를 받지만 눈치를 예. 보지 말고 수사하라는 것인데 측근들은 미리 사실을 다 알고 증거인멸 다 해버리겠죠. 그런 점에서 어떻게 이것이 검찰 개혁안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 측면이 있고요. 예. 2017년도에 문재인 정부에서 문무일 총장 산하에서 검찰개혁위원회가 또 있었습니다. 그때 나왔던 보고서에는 어떤 내용이 기재되어 있느냐. 그때 검찰개혁위원회에 당시 민변의 회장이나 이른바 진보적인 법조계 사람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법무부 장관을 향한 검찰의 보고를 축소시켜라는 게 그 내용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불과 2년 사이에 문재인 정부에서 내밀었던 검찰개혁안이 180도 정 바뀐 겁니다. 예. 그 사이에 터진 일은 조국 전 장관 사태밖에 없어요. 처음에는 법무부 장관에 대한 보고를 줄이라고 했다가 조국 전 장관 사태로 뜨거! 발등에 불이 붙고 나니 이거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공식 보고 절차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해서 180도 입장을 선회하는 것인데요. 예. 법무부는 합의하겠다고 말했지만 협의조차 거치지 않고 대통령에게 직보하는 것은 예. 그대로 밀어붙이겠다는 뜻으로밖에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예. 우리나라의 검찰 문제가 많은 건 사실이고 개혁해야 될 부분은 맞습니다만 과거에 50 정권 시절에도 공식적으로 수사 사건을 장관에게 보고하진 않았어요. 그런 나쁜 관행이 있었던 것이죠. 예. 그 관행을 제도화시키겠다는 것, 여기에 대해서는 이러한 안을 보고한 김호수 차관, 이 정부의 실세 중 한 사람으로 분류되고 있는데 정말 통렬하게 반성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